혹시 이 색깔 하면 뭐가 떠올라요? 프로포즈 받는데 반지 박스가 이 색깔이다. 이 브랜드에서 남성용도 팔긴 하지만 이 색깔은 전 세계 많은 여성들 마음속에 어떤 로망, 그 로망의 상징과 같은 존재죠. 특히 다이아몬드. 최근에 가수 빈지노가 여친한테 프로포즈하면서 이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게 화제가 됐죠. 무려 2캐럿인데 반지 가격만 7천만 원. 2캐럿이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가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데. 이 브랜드는 특히 영화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명품에 관심이 없어도 영화 제목을 들으면 딱 알 수 있죠. 에서 아침을 주인공처럼 매장 앞에서 크루아상에다 커피 들고 막 인증샷 찍고. 근데 보석만 만드는 게 아니죠. 유명한 트로피들 그리고 미국 달러 지폐에도 흔적을 남겼어요. 최고의 셀럽들이 각종 시상식만 열리면 앞다퉈서 착용하는 명품 주얼리. 근데 한편으론 카톡 선물하기로도 살 수 있는 접근성까지 갖춘.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의 역사와 함께한 미국 명품의 상징, 프로포즈의 로망, 티파니입니다. 팬톤 1837 컬러, 티파니를 상징하는 색, 티파니 블루라고 하죠. 이 색깔만 보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는 아주 신기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을 동하게 하면 심지어 이 회사 임원이요, 2년 동안 15억 원어치의 보석을 훔치다가 적발된 적도 있어요. 견물생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 티파니 블루 컬러에 1837이라는 숫자가 붙은 이유는요, 찰스 루이스 티파니 창업자가요, 1837년에 뉴욕에 첫 매장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매장 이름은 티파니 영 앨리스. 첫날 매상이 4.98달러였다고 하죠. 처음에는 왜 문방구랄까? 뭐 일종의 아트박스 같은 뭐 펜시점이었대요. 아무튼 당시에는 보통 상점의 거래가 대부분 외상이었대요. 뭐 신용거래. 근데 티파니는 현금만 받는 걸로 유명했대요. 뭐 워낙 인기가 높았으니까 그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단순하게 장사 잘 되는 가게에서 뭔가 큰 사업을 이루려면 도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티파니가 일단 미국 최초로 우편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제품을 팔기 시작해요. 지역의 한계를 깬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한창 성장할 때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말고 다른 욕구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특히 더 명품, 뭐 럭셔리, 사치품 하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사치품, 명품 다 유럽이어야 돼? 이걸 미국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유럽 귀족한테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옵니다. 보통 보석이 그 보석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원석을 깎고 막 커팅하고 가공해서 나온 게 그 보석이잖아요. 잼스톤. 원석을 사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 미국에서도 럭셔리를 살 수 있구나. 티파니라는 회사 이름이 드높아집니다. 카탈로그로 미국 안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또 유럽에서 원석을 들여와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한계를 또 넘어서고, 그리고 나서요, 왜 금속, 은이 좀 무른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금속을 소량 섞은 스털링 실버를 만드는데 이게 표준이 되죠. 이후에는 동업자랑 헤어져서 지금의 이름 티파니 앤 컴퍼니로 회사 이름이 바뀝니다. 자, 얼마 전에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왜 갑자기 대통령 얘기를 해요? 보통 취임식 패션이 화제가 되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미국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정장을 입었다더라, 뭐 이렇게. 티파니가 계속 잘 풀렸던 게요, 링컨 대통령이 아내한테 티파니의 진주 귀걸이랑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걸 영부인이 대통령 취임 축하 무도회에 착용하고 나오죠. 그리고 다이아뿐만 아니라 금으로 된 액세서리도 만들고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들여서 무려 128.54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커팅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티파니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매장에다 전시를 하죠.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오는 거지. 여기서 잠깐, 샤넬, 에르메스 하면 어떤 나라 떠올라요? 프랑스, 뭐 파리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티파니 하면 미국, 뉴욕이냐? 왜 미국 1달러 지폐 보면 독수리가 딱 있는 마크 생각나요? 본 적 있어요? 이걸 더 그레이슬리라고 미국 국세 문양, 국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국장이 1782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계속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서 1876년에 미국 독립선언 100년을 맞아서 사람들이 좀 잘 살기 시작하고 좀 이제 올라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게 우리한테 위대한 유산이 막 있는데 이 문양이 뭐 어떻게 좀 삐뚤어지고 뭔가 불균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격이. 이걸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이는 그 형태로 바꿔요. 이걸 디자인한 곳이 티파니입니다. 이후에는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뀌었죠. 참고로 그걸 디자인한 사람의 디자이너의 성이 화이트하우스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왜 스포츠팀의 유명한 로고, MLB 뉴욕 양키스의 NY 로고 있죠, 겹쳐있는. 처음에는 경찰의 명예 메달로 쓰였던 그 문양도 티파니가 디자인했고요. 미국의 스포츠라고 하는 NFL의 우승 트로피,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도 티파니. 은으로 만들어진 3.2kg짜리 이 트로피도 티파니가 만들었죠. 그리고 NBA 챔피언에게 주는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 NFL의 스탠리컵, 그리고 MLB의 커미셔너스 트로피도 티파니가 제작했어요.
그리고 왜 프로스포츠에서 우승하면 막 우승 반지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티파니가 만들고요. 이쯤 되면 미국 럭셔리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까요? 아무튼 다시 창업자 얘기로 돌아와서요. 왜 전에는 다이아 반지가 이게 금속 안에 다이아가 갇혀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거를 다이아를 딱 들어 올리는 6프롱 세팅, 다이아를 6개의 기둥, 다리가 쫙 받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다이아가 위에 도드라져 보이고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다이아가 더 커 보이고 잘 보이고, 흔히 생각하는 웨딩링 세팅의 시초죠. 이걸 만들고요. 1887년에는 프랑스 왕관에 있는 보석을 사들여서 또 화제가 되고요. 창업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아들이 브랜드의 첫 번째 공식 디자인 디렉터거든요. 이렇게 여러 화제를 낳는 주얼리들을 선보이면서 티파니 창업자의 세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왜 창업자 가문이 말썽을 꼭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꼭 계속 브랜드가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브랜드의 성장이 예전 같지 않을 때쯤 오늘의 티파니라는 브랜드의 전설을 일군 귀인이 등장했어요. 이게 누굴까요? 배우 오드리 헵번. 아닙니다. 아니고요. 무려 25년 동안 티파니를 이끌었던 소매업의 달인, 전설의 경영자 월터 호빙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귀인이냐? 1955년에 처음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나서요, 되게 엄격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준을 브랜드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브랜드야. 아무리 잘 팔려도 티파니 위상에 안 맞는 제품들 없애버려. 박스 포장에 뭐 셀로판 테이프 쓰지 마. 그리고 왜 고객 응대하시는 분들이 누가 매장에 들어오면 살 것 같은 사람, 안 살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구경만 한다, 뭐 이런 게 보인다고 하는데, 근데 10대 청소년이 들어와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매장에 막 더 몰리는 거예요. 막 줄 서듯이 막 쫙 통로에. 근데 무조건 잘해줬느냐? 아닙니다. 심지어 비굴하게 했느냐? 물론 아니죠. 보세요, 손님은 왕이지. 근데 왕은 왕처럼 행동해야 왕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돈이 많고 막 잘 나가고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많이 살 게 뻔한 것 같은데도 무리하게 군다. 그러면 물건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계산서도 안 줘요. 못 사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케네디 대통령 JFK가 측근들한테 줄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플라스틱으로 된 어떤 달력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을 대표하는 회사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월터 호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안 팔아요. 그래서 결국 은으로 만든 걸 주문했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의 가장 엄격한 기준, 최고의 기준을 고수하죠. 티파니에 있는 최고의 디자이너들한테 그랬대요. 안 팔릴까봐 걱정하지 마, 타협하지 마. 당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걸 디자인. 우리의 안목과 취향이 미국에서 최고야. 티파니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손님한테 줘. 왜냐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그게 손님들이 사야 되는 거니까. 월터 호빙이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니까 잔 슐럼버제, 엘사 퍼레티 같은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최고의 디자인을 내놓고, 그게 또 티파니의 이름을 드높였죠. 참고로 거장 피카소의 딸도 티파니 디자이너였어요.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요, 당시 월터 호빙이 이끌던 티파니는 영화와 콜라보를 해서 대박을 터뜨린 걸로 유명하죠. 트루먼 카포티의 소설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드리 헵번이 왜 까만 지방시 드레스를 입고 매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던 장면, 티파니의 그 뉴욕 플래그십 매장, 이걸 안 본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음악도 유명하잖아요. 못 입어. 셀럽들을 활용한 마케팅, 그리고 셀럽들의 티파니 사랑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요, 매년 주요 시상식에 참석하는 셀럽들은 계속 바뀌지만 그들을 빛내주는 티파니는 계속 변치 않고 시상식에 참석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좀 전에 말씀드린 NFL 우승 트로피, 그리고 NBA 우승 트로피, 이런 것도 월터 호빙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이 양반이 재임 말 25년 동안 티파니는 무려 15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창업자의 시대, 그리고 또 월터 호빙의 시대를 거쳐서 티파니는 계속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왜 다이아몬드 산업이 블러드 다이아몬드 뭐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아동 착취로 채굴되고 또 벌어들인 돈이 전쟁 자금으로 쓰이고. 그래서 한 해 5억 불 넘는 웨딩 반지를 파는 다이아몬드의 큰손 티파니는요, 티파니에서 세팅되고 등록된 다이아몬드가 어느 나라에서 채굴됐는지의 정보를 밝히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뉴욕의 플래그십 매장에 카페를 열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명품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명품으로 오랜 세월 자리매김해 온 티파니가요, 이제는 유럽에서 시작된 명품 제국 LVMH 소속이 됐죠. 인수 가격이 158억 달러, 17조 원? 엄청난 세기 애들이지. 명품 역사상 최고의 들. 그러면서 이제 LVMH는 여러 명품 카테고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등이 아니었다는 시계와 귀금속 분야, 하드 럭셔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됐어요. 티파니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티파니 블루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로망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명품 제국의 일원이 된 티파니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are of you are my favorite thing.